자, 마지막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조금 뭐 1교시 이야기나 사례는 뭐 그러겠는데 기업 진단 이야기를 하니까 저거 알아야 돼. 아유, 천만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세무도 알아야 되고 회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뭐 노무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여성 팀장님은 또 집에 살림도 해야 되고 잡으러도 댕겨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자, 이것을 그러면은 온 세월 다해 하면은 접근이 안 되겠죠. 조금 전에 이제 2교시 했던 내용의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이건 아니구나 정도. 첫 번째, 실질 자본이라는 것이 시공능력 평가에서 말하는 거하고 그 실태 조사를 받을 때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더라. 그러면은 이 문제는 맞느냐, 얼마나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회계감사 잘 받는다 해가지고 우수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적정, 부적정. 아니면 이 정도로 그냥 해주는 거지 적정인데 매우 적정, 우수 적정 이런 거 없잖아요. 이 실질자본도 적정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적정의 선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회계사무소도 잘 모르니까 뭐로 대체해요? 돈 빌리는 거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명동사채시장에서 빌리는 걸로. 조달할 수 있는 분은 또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어찌 보면은 대부분의 건설업에서 때로는 회계사무소에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터치할 만하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사고 쳤는데 네가 책임질래? 라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답을 드릴게요. 지방이야 또 제가 하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 자리에도 보니까 엄상중 지점장님이 경영지도사인데 재무관리 쪽이에요. 이제 내용은 알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으로 조금 시연을 해보니까 이 정도더라. 정말 그러면 자기네들이 진짜냐? 조금 전에 만들어. 안 빌려도 돼? 어떻게 믿어? 그러면은 나는 이 소속인데 진단서를 실제로 이렇게 받아보면은 그렇잖아. 조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해보니까 한 5, 60만 원 들긴 하지만은 그 1억 빌리던데 800 내등보다 훨씬 싸잖아요. 근데 몇 억씩 빌려야 되는데 안 빌려도 돼? 작게 빌려도 돼? 라면은 충분히 회사의 가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스타 사업단에 어쨌든 엄상중 그 지점장님하고 보니까 또 안윤희 그 팀장님이 스카이 본부 이분도 재무관리 이 지도사인데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세요. 어쨌든 얼굴 뭐 보면은 다음에 볼 수 있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얼굴은 보여주기 싫답니다.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아니고 지금 이번 달 35기인데 제가 동기 한 분이 이 서울본부에 입사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자기가 3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좀 기업 컨설팅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물론 제가 3년간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동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나름대로 이제 하고 나면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정책 자금이든 메인비즈, 이노비즈, 연구소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바우처, 뭐 수출입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리는 어느 정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메인비즈 아니면은 이제 심사를 했다. 받는 돈이 80만 원, 100만 원? 뭐 그 정도라고 들었어요. 근데 또 자주 해요. 또 ISO 열심히 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갱신되잖아요. 그죠? 다 그런 것도 갱신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는 먹고는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 가가지고 가업 승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회사의 차명 주식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해줬죠. 그 우리 회사에 그냥 여성 비하는 아닙니다. 그 40, 50대 되는 여성 보험 설계사인 우리 팀장님들도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가지급금 문제, 차명 문제, 가업승계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세무사 동행을 해서 계약을 하면은 보험 계약이 작아도 뭐 2, 300, 많을 때는 500, 1000도 나온다. 그러면은 뭐 수수료를 떠나서 200만 원 계약을 했다. 2천만 원이다. 네 이거 심사해 주고 얼마 받는데 100만 원. 허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동기들이 전화가 왔어요. 나도 해볼까 하길래 면담을 하고 어쨌든 입사를 했는데 그 친구도 같이 이 기업 진단 교육을 하면은 한 번씩 해요. 저희도 받으러 가요. 바뀐 거는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3일간 그 처음 할 때 3일간 8시간씩 24시 38, 24 왜 이 구구단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 24시간을 교육을 받아요. 2박 3일 동안. 그리고 매년 또 갱신되는 거 교육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또 그 김범수 이제 팀장님이 그 서울 본부니까 혹시나 또 그런 게 있으면은 주위에 이렇게 쓰고 또 아니면은 주변에 많아요. 찾아보면은. 이것 좀 해주세요. 결국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뭐 안녕하세요도 만사가 될 수 있고 아는 사람이 만사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인사다. 뭐 어쨌든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결국은 뭐 세무사님이든 회계사님이든 변호사님이든 노무사님이든 아니면 여러 선배 결국은 어 같이 나눠서 배우고 역할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세어 문화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구나. 다만 건설업에 갈 때는 이런 거는 조금 염두에 둬봐야지. 내가 좀 더 궁금하다. 이 교재 버려도 됩니다. 또 그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교육교재 있잖아요. 거기서 QR코드 들어가면 휴대폰 나오잖아요. 휴대폰에서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뭔 소리야? 그 주소 복사가 있어요. 그걸 내한테 본인에게 카톡을 보내서 PC에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엑셀 하면 다 보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내,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같으면은 그 부분을 좀 보고 특히 조금 전에 그 기업 진단 안 해도 돼요. 근데 경영평점 같은 거 아까 그런 내용들은 해볼 만하다 이거죠. 왜? 이미 우리 해본 것들이잖아요. 재무제표 입력하고 많이 해봤어요. 그 몇 가지 입력하니까 일이 나오더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실질 자본 아니에요. 그냥 자본 총계 곱하기 경영평점 0.8이니까 그냥 나올 거예요. 이 정도 비슷하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결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니까 그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오늘 수업에서 조금 그런 것들만 좀 얻어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너무 건설업만 하면은 기가 팍 죽을 것 같아서 제조업입니다. 근데 결국은 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는 문제 같은 문제인데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이 회사가 보니까 현재 주식 가치가 21억 8천, 어, 주식 수가 6만 3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정자를 2번 했어요. 그 다음에 주주가 2명인데 누가 차명 같아요? 제가 실명이 안 나오려고 굉장히 신경 쓰면서 이제 했는데 둘 다 김씨라서 하나는 별표, 하나는 달러 해놨는데 둘 다 차명입니다. 사상 유례 잘 못 보는 거죠, 그죠? 자기 것도 뭐 있고 보통 차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차명이에요. 이런 상황인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좀 말씀드리자면 앞에 어느 팀장님이 어프로치 하다가 대표님의 마음이 상한 피부라면 안 만나 있는 거죠.
전화해도 안 받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저는 '아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나를 그 자리에만 앉혀다오. 아까 사고 친 팀장님입니다. 가 가지고 갈 때마다 늘러요. 전화해요. 결국 두 달, 석 달 이만에 약속 잡았다는 거예요. 참 그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참 그렇게 집요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또 그러겠지만 어쨌든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한 걸 갖다가 제가 챙겨 가죠. 역시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고 갔는데 돌발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돌발 질문.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버벅거리거나 자신 없거나 이래 돼 버리면은 어떻게 잡은 약속인데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인제 이 상황인데 어 뭐 이 정도만 보면은 뭐 전체 차명이라 하더라도 크게 심각하게는 안 볼 수도 있어요. 뭐 앞에 뭐 50억 60억 많은 데는 100억 도 차명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22억 정도는 뭐 좀 짬밥이 대신 죄송합니다. 경력이 대신 우리 팀장님들이야 이거 좋다. 해 보자." 할 수 있겠지만은 자 이제 역주행을 했네요. 등기부를 떼 봤어요. 아까 AP 할 때 뭘 준비하냐고 했죠. 그죠? 어쨌든 저는 습관적으로 그랬다 뽑고 나면은 등기부, 등기부 뽑고 나면 기업 진단 보고서, 때로는 가지급금이 있으면은 가지급금 분석 보고서, 잉여금이 많다. 특히 아까 건설업에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총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낮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회사에 잉여금이 많아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인출하면은 어 이게 달라지겠죠. 아니면 분할을 해도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준비를 해 보는데 이 같은 경우는 차명이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 2020 년에 설립을 했어요. 1억 별로 안 되죠. 나름대로 제가 뒤에 인제 차명 주식을 할 때 뭘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이 되겠지만 해 보니까 액면가잖아요. 시가평가할 필요가 없죠, 설립할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합산하니까 이만큼 되더라. 1,560만 원. 그냥 어 그 뒤에 쭉 와도 지금 소명이 된다라면 1,560만 원이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근거만 된다라면.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21 년에 다음 해에 바로 증자를 하셨네요. 3억씩이나. 이거는 쪼끔 심각해지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2019년 이전에는 다 정의 합산을 했어요. 앞에 한 거 뒤에 또 생겼으면은 앞에 거 합산해서 정해서 계산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 세금이 커지죠. 근데 2019년 이후에는 각각 합산을 하지 않고 각각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보면은 3 억에 대해서 1 억이 넘었어요 진짜.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3월 8일 날 정자를 하고 한 달 남짓 됐는데 또 정자를 낸 거예요. 그래서 2억 3천을 더 정자를 했네요. 그래서 어 뒤에는 마침 뭐지? 3억 2억 3천 3,800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 그죠? 이건 나중에 세무사에 검증을 받도록 하고요. 어쨌든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정자를 3억 2억 3천 이게 인제 거의 그 해니까 이게 안 보이죠 밖에서는. 갓 21년 3 월이고 21년 4 월이라면은 주가 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3 억에 대해서 그 정도의 세금이라면은 2억 3천 같으면은 그래도 8-9 천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합해 보니까 거의 2억 몇 천 정도의 세금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차명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럴 때는 이것을 이야기하죠.
전제를 달아야 되는 게 이런 자료를 쓸 때는 우리가 실제로 주가 평가를 갖다가 세무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평가 조서를 받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있는 재무제표로만 이것이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게 없다라면은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가정을 항상 붙여야 됩니다. 안 실제로 할 때 달라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염두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 갔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어요. 차명에 대해서는 후회를 해요. 누가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갖다가 한 해에 5억 3천이나 정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또 차명을 염두에 뒀다라면. 근데 앞에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했잖아요. 그죠? 차명도 차명인데 그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사실은 내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으 그 설립을 할 때 그 공장 부지를 불화받아서 들어가는데 어 그 땅이 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몇 년 지나면. 그러면은 내 사업은 내 사업대로 하되 이게다가 먼저 또 공장을 지어 놓고 돌리다가 이 땅만 팔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마침 제가 차명 주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대표님 그러면은 그 매각 대금이 들어와도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일단은 질문이 제가 잘못됐습니다. 회사를 팔겠다 했어요. 회사를 그러니까 '어차피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으니까 팔고 돈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 돈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계약상 어 이분들이 주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회사가 팔렸으면은 그 주식의 대가를 받을 거다. 그럼 주식의 대가는 누가? 주주가 받아야지.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이냐. 아까 주가를 이제 현재 상황을 22억 정도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크게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뭐 땅의 가치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가정한 거죠. 실제로 뭐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라면 확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매각 대금이 43억 이래. 거의 땅값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22억 정도인데 43억이니까 21억이나 더 많아요. 그러면은 토지의 가격이 20억이 넘게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겠다. 43억에 대해서 95%인 주주에게 뭐 거의 대부분 갈 거고 5%인 주주에게도 갔다가 그다음에 43억이 되는 돈을 세금 떼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을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은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인제 자기도 갈등이 되는 거죠. 자, 대표님 따 회사를 팔지 말고 땅만 팔아라. 법인은 옮기면 되잖아. 땅 토지 건물은 넘겨주고 법인만 옮기면 되잖아. 다른 사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땅을 팔았으면은 땅의 매각 대금이 회사로 들어올 거다. 그럼 법인세만 일단 낼 거고 그리고 이 주주들에게 돈이 안 갔기 때문에 회사에 지금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방법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찾아오는 방법을 택해야지 만약에 바로 땅을 회사를 팔았다. 우선 보시다시피 양도 차익이 36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유는 주식의 그 지득가는 액면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한 게. 그러니까 6억 3천을 빼니까 36억 7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에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이만큼 낼 거고 개인이니까 그다음에 무정권거래소도 낼 거고 한 10억 정도가 아 뭐죠? 주식을 판 대가로 내야 될 세금이 되는데 문제는
이걸 그 계산을 해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어 일단은 제가 앞에 세무사님이 계시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무조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선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이 주식을 시가보다 인제 평가된 시가보다 엄청 비싸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토지 가격이 평가를 해서 그 정도 나왔으면 괜찮아요. 주가가 되고 그러면 뭐 시가대로 팔았고 이 정도는 내면 되는데 주변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땅을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비싸게 팔는데 주식을 파니까 주식을 시가보다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고가 양도가 되죠. 고가 양도를 하니까 사고 파는 사람이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 차액의 30%를 3억을 빼고 나서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면 차익의 정여가 되더라. 실무상의 책임을 제가 못 집니다. 배운 대로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 왜했던 그러니까 정여세가 한 5, 6천 나와요. 그러니까 땅 팔아 가지고 자기가 차이 나는 게 한 8억, 17억 이 정도인데 세금으로 15억 이상은 날려야 된다라면은 그러면 어떡해? 자, 그냥 땅만 팔아 보자. 땅만 팔려면 땅의 취득가가 28억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가는 더 낮죠. 그죠? 왜했던 양도 차익은 14억이라면은 법인세는 3억 1천만 원 정도. 왜 뭐 이거는 공제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현재 만약에 그게 된다라면은 후에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다라면은 그 뭐 아까 2억 정도 나오더라도 합해도 한 4억 6천 5억 이면은 내가 그 돈을 다 가져올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16억을 날려야 됩니까? 그 순간 얼굴이 파래졌어요. 그러더니 "잠깐만요." 하더라고요. 전화를 들으러 하더만 부동산이에요. 그 산다는 사람한테 몇 사람이 그 문의가 왔나 봐요. 산다는 사람한테 가격은 거의 그 정도로 인제 대부분 할라 하고 그렇다라면은 "이걸 땅만 좀 내놔라. 저거가 신규 설립을 해가 하든 말든 회사를 통째로 내놓지 마라."라고 해 놓고 어 다음에 이야기가 일단 땅 팔면은 이 해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의뢰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제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LP를 가거나 어쨌든 우리가 부딪혀야 될 때 최대한 회사에서 배운 지식을 조합했을 때 이럴 거다. 실행을 한다면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임팩트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였고 그래서 인제 그 면담이 마무리됐고 곧 땅이 팔리면은 느낌이 한강의 배대로 오면 이런 느낌이 확 들긴 하지만은 어쨌든 팔리면은 또 찾아가서 이 회사도 있고 이거 하니까 어쨌든 또 추진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인제 뒤에부터가 뭐냐면은 인제 과연 내가 이 면담을 갈 때 뭔가가 쪼끔 차별화되기 위해서 혹시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골프를 잘 못 치지만은 골프 치신 분도 있습니까 여기서? 일부러 손 안 드시죠? 어 해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알아듣겠어.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알아듣겠어. 저는 경영지도사 공부도 6년 했지만은 골프 레슨도 1년 6 개월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프로급 같은데 100개 넘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다고요. 근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못 해요. 5분 10분 레슨을 받지만은 1 시간 2 시간은 내가 연습을 했을 때 몸에 익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내용들도 어 주가 계산을 하라면은
다 할 줄 알아요. 뭐 더듬거리든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알아요. 세부적으로 이 각 사업주도 소득 금액에서 뭐 가산을 하고 빼고 뭐 해 가지고 그까지는 모르더라도 다만 당기순이익 가지고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 나누기 6 곱하기 10 곱하기 0.6 더하기 곱하기 0.3 뭐 이래 다 안다고요. 근데 그걸 얼마나 익숙하게 할 수 있느냐. 퍼포먼스죠. 그죠? 이 내용들도 그럴 거예요. 뭐 몇 가지 입력해 보고 자꾸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내 손에 있고 내 눈에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신 있을 거라고.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어느덧 떨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첫째 시간에는 다 낯선 분이었어요. 서울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그런데 1 시간, 2 시간 어쨌든 간에 어렵지만은 떨어가면서 버티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있고 이 공간도 익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러지 않을까. 내 몸에 익히는 시간만 있다라면 자, 이 내용은 아까 좀 이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상황에서 하기 힘드니까 이 QR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고 또 이 내용이 사용법입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설명한 게 시작하기 전에는 메모리를 다 지어라. MC, AC 다 지었다. 그러면은 1차년, 3차년도 곱하기 1 두 번 할 거 넌 누르니까 어디에 들어가더라. 2차년도 곱하기 2 대신 는 하니까 뭐가 들어가더라. 1차년도 곱하기 3 대신 왜? 똑같은 거 누르기가 빠르잖아요. 이까지 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화면에는 2억 8천만 는 돼 있어. 그런데 GT 그랜드 토탈을 누르니까 이거 곱하기 한 게 다 모여 있더라. 그런데 그걸 바로 M 플러스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 우리가 듣기는 가중평균 했으면 나눠야지. 나누고 다시 10%로 할인해야지. 그리고 60%를 반영해야지. 근데 이 세 가지가 조금 전에 한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6대 4로 주가 평가하는 데는 그 과정하고 그냥 이거 더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쓸데없는 동작 다 버리고 다음이 화면을 지운다. AC. 자꾸 AC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메모리에 현재 순손익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60%돼 있는 60%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가 남았습니까? 순자산 가치의 40%만 더하면 주가 총액이 나오겠네. 그래서 순자산 가치 19억 8천 곱하기 0.4는 해놓고 이 금액을 그대로 메모리에 들어가니까 넣긴 넣는데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한다? MR 불러내는 거죠. 메모리를 불러내니까 23억 200만 원이 나오더라. 실제로 세법상 평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그죠? 한 주당 계산합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주가 총액을 이제 수를 해 가지고 총액이 나오겠지만은 간편 방법이니까 현장에서 그냥 계산기 몇 개로 아까 1교시에 해 보려고 했던 실패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면 바로 어 앞에 손익가치 알고 두 개 하고 올해 거. 다음에 자산가치 작년 거에서 올해 이익이 난다라면 이게 합산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주가가 이래 되겠네요. 대표님 어쩔랍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주식수로 나누니까 23만 원이 되더라. 엑셀에서 계산한 내용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제가 앞에 그 기업 진단 보고서 한 내용하고 동일하더라. 그리고 제가 이것을 쓸 때도 엑셀에서 영업권 평가가 되도록 해놨어요. 영업권이 들어와서 순자산 가치가 반영되도록.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금씩 나를 무장해 가는 가정이라면은 연초에 올해 초에 제 교육실장님 성함이 어쨌든 그 보험업계 법에 대해서 한 달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몇 주를 정기금 평가를 이야기했어요. 정기금 평가 이 이야기는 이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보험료를 대신 내주니까 보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액이 정여가 되더라. 그런데 미리 정여 계약을 맺고 몇 년간 얼마를 정여하겠다라고 하면은 정기금 평가를 통해서 낮은 금액으로 정여가 가능하더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유는 다 그때 교육할 때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놔두더라도 그러니까 원금은 6억이 들어갔는데 5억 2,700만 원. 즉 원금은 6억이 들어갔는데 정기금 평가를 하니까 5억 2,700만 원이라서 12.4%가 할인된 금액으로.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면은 이 금액이 나중에 보험 사고라는 게 뭐 다른 사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자가 붙어가 8억이 됐다면 8억 자체가 뭐냐? 정액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쨌든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되더라. 그렇다면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있겠어요. 또 누구 말대로 또 엑셀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수식이 있는 걸로 뭐 물어서라도. 근데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유기정기금의 평가니까 결국은 수식으로 말하면 이래요. 이거 3%니까 1 나누기 그러니까 1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연 단위 금액이 돼. 6천만 원 나누기 1.03 더하기 6천만 원 나누기 1.03의 제곱 해 가지고 어 9까지 제곱을 한 다음에 6천만 원을 더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연금이 연말에 받는 기말연금이 아니고 기시연금하고 똑같죠. 왜? 바로 정의하니까. 근데 다른 데는 이제 영업금 평가나 주가 평가나 뭐가 할 때는 저 뒤에 이야기 기말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만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그냥 계산기로 말씀드리자면은 1 나누기 0.13 아니 이걸 갖다가 거꾸로 해요. 그 계산기에서는 K 기능이라고. 1.03 나누기 1 너는 9번 하고 플러스 1 하면 현가 가치가 나와요. 곱하기 내가 월 정의하고 싶은 금액. 예를 들어서 이게는 500이지만은 그 대표님이 월 300씩 좀 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 거기에다가 3,600만 원을 곱하면 바로 현가가 나오겠죠. 이것도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우리가 솔직히 세무사님들 뭐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와서 할 때 그런 같다라고 따라가는 경우 많잖아요. 다 이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도 어차피 기능이잖아. 기능. 계산기를 믿고 하는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하는데 안에 계산기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니까 이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기능은 익히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현장에서 뭔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조금 계산기도 처음에는 제가 CFP를 했으니까 어떤 걸 했냐면은 재무 계산기를 썼어요. 근데 재무 계산기를 하니까 넷만 봐, 나만. 대표님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딴 생각이 들 거라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화면이 자기도 보여. 할 때는 마주보고 잘 안 하고 옆에서 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보면 이거 뭐 집중을 합니다. 이거 일종의 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주가도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단순하게 주가를 알고 싶으면 기업 진단 보고서 내지는 법인 영업 컨설팅을 뽑으면 주가 다 나옵니다. 내가 고민 안 해도.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럴 수 있잖아요. 내년에 뭔가 주식을 옮기고 싶은데 연말에 결산을 했을 때 좀 낮추고 싶다. 여러분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퇴직금 투기액이 많으면은 주가가 낮아져요. 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아질까 해볼 수 있는 거고. 문제는 또 우리 영업의 시작이 정관 변경이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추격을 넣을 수 있느냐? 아니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갖고 계시나요? 좀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정관을 받아온다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주가를 위해서는
세무조정 계산서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계산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먼저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히 나아지지 않더라. 그러면은 이미 퇴직금 규정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손익가치가 좀 더 낮았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낮출 수가 없더라.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얼마 나오지? 이래보고 손익가치 낮으니까 이만큼 내려가더라. 그다음 이쪽에 설명을 해놨는데 어떻게 주가가 현재 43,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3만 원 정도로 낮추고 싶다라면 그러면은 일일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하려면은 이런 고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금액이 사실 나온 이유가 이 주가가 43,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주가가 만약 2만 원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변하면 될까? 목표값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목표값 찾기. 그러면은 이 금액이 쫙 내려가 가지고 3억 나온다. 6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좀 나온다. 마이너스 나오면은 우리는 결손하면 안 돼.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죠. 아니면 대표는 이거 2만 원이 아니고 24,000원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역시 QR을 볼 수 있고 메일을 보내면 당일 배송 가능합니다. 자, 명의신탁 증여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믿고 신고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설립시라고 가정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중간중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평가서 만들고 뭐 힘들잖아. 그래서 계산기로 내가 3년치 뭐 하니까 어느 정도 되네. 그러면은 그때 명의신탁한 주식의 수를 본다라면은 이 정도 시가가 증여로 되고 보겠네.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해보면 멀어요. 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로다. 안 갔으니까 먼 거고 못 가는 거지. 가본다라면 다음에 갈 수 있죠. 같은 산도 처음 가면 힘들지만 두 번째 갈 때는 익숙합니다. 왜? 봤던 산이고 내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볼 수도 있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디테일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정해서 어쨌든 간에 뭐 10% 20%다 할 수 있겠어요. 무신고 어쨌든 20% 가산하면 되겠다. 근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어려워. 왜? 앞에 그냥 만불에서 하면 계속 가지. 왜 바꾸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뭐 어쨌든 바로 세무사님들의 조력을 받아서 피드백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이런 과정이라면은 좀 어바우트 물론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자 2000 이 날짜로 보면 2019년 그 이전까지는 무조건 만분의 3이었는데 그 뒤에 이 날짜가 이제 2021년 2월 12일일까 뭐 이렇게 될까요? 어쨌든 이 세 구간 제가 이가 뭐냐면은 이제 설립 연도가 21년이다 보니까 여기부터 잡아서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증여세 나왔어. 증여세 나온 데다가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 세율에다가 경과일수가 계산이 돼 있어요. 숫자 나올 거고 더하기 또 증여세에서 만분의 2.5 그리고 그 날짜 마찬가지 마지막에 증여세 이 만분의 2.2에 995일 현재까지 하면은 이 정도 나오겠네요. 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이 효과는 뭐냐? 세무적 그 확실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 어찌 보면은 뭔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는 이제 차명 주식이 보인다라면은 그래탑에 보면은 주주 변동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몇 년도에 뭐 그러면 20년 된다. 변동되는 때만 쫙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해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내가 분명히 실명 다 지운 걸로 알았는데 뭐 자꾸 바꾸다 보니까 뭔가 나왔네. 나도 어느 회사 건지는 몰라요.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되더라. 그러면은
명의신탁에 대해서 정의여제가 제척기간이 지난 데까지는 어디지? 그다음에 현재 되는 건 어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세무사님의 조력이 없더라도 크레탑을 보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이라면. 근데 가보면은 이렇게 가면은 자기들도 맞아. 근데 자기들도 자세히 몰라. 다만 명의신탁 주식이 많아서 걱정만 할 뿐이야. 거기다가 변동도 많았고 정자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어느 회계사무소에 갔는데 그 사무장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제척 기간이 지나서 확인만 된다라면은 이 세금은 안 내도 됩니다. 제척 기간이 이게 적용이 되나요? 뭐 그런 데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의 재무 담당자가 뭐 그런 식으로 질문할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일이 변동이 돼 왔는데 이까지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이거 다 하려면 밤새겠는데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익숙해진 게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하다 보면은 뭐 다들 신입 때 그랬잖아. 12시까지 해본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렇다 해 가지고 저게 정확하냐? 아니더라 이거죠. 대표님, 제가 세무서에서 조회를 해 가지고 확인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이 차명 주식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대표님 보고 세무서 가자면 잘 안 가요.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자들은 세무서 잘 안 가려고요. 범죄자들이 경찰서 쪽으로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것처럼 이상하게 안 가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니까 설립 시 1995년부터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예요. 이거를 좀 해달라 하니까 6페이지에 걸쳐서 해주더라고요. 6페이지까지 한 결과라서 제가 이랬는데 그거 하고 이제 대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다시 정리해가지고 세무사에 보내드리죠. 또 그렇게 해야 우리도 빨리 해줍니다. 말 늦게 하면은 이상하게 자꾸 지체되니까. 근데 그냥은 안 되니까 위임장을 써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봤어요. 세무서에 갈 때. 그래서 어쨌든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이 변동 내역하고 이 두 번째 한 개는 뭐냐? 이건 두 번째 거네요. 해보니까 그 96년하고 2007년이 내용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주주 변동 상환명세서하고 출자 지분 양도명세서가 있는지 했더니 없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받았다.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역시 이것도 그 재무제표가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표시는 가지급금이 2, 3억 돼 있는데 인정이자를 보거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가지급금은 한 10억 정도로 보여. 뭐 좀 하다 보면 그런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에다가 지금 계산해 놓은 게 이만큼이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이만큼이야. 근데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하니까 세금이 굉장히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줄여 놓은 거죠.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가지급금을 갖다가 이만큼 누락을 해 가지고 인정이자를 누락했더라. 그렇다면 추징되는 게 꽤 많을 거다. 그렇다면 먼 노력 갚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갚아가는 과정에서도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인정이자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방안을 강구해 봐야죠.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려면은 결국은 당좌 대출이자율은 3년간 의무적으로 하니까 어느 시점에 적용할 수 있겠다. 한다라면 뭐가 필요하겠다. 즉 대출을 없는 데는 이렇게 돼 낮은 이율로. 그러면은 이 대출을 함으로써 인정해서 확 바뀌느냐? 그건 아니다. 이때부터 생기는 가지급금만 적용된다. 앞에는 계속 당좌대출 이자율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갚자. 아니면은 뭐 바꾸든지 그다음은 테크닉이겠죠. 어쨌든 그래 보면은 결과가 그냥 가다 보면은 세금 자체가 가지급금을 숨기고 했을 때는
한 5억 정도의 추징금이 발생이 될 것 같다. 법인세, 소득세 한 5년간, 물론 5년 잘 안 하죠. 한 3년 하는데 어쨌든 5년까지는 제척 기간이니까. 그런데 가지급금은 숨기더라도 인정이자율을 낮춰서 한다라면은 2억 8천 정도면은 2억 이상 차이 나네. 위험을 줄이자. 사람들은 그렇잖아. 자기가 오는 이익에 민감하기보다는 손실에 민감하다. 이 정도 하면 몸장된다? 아, 힘들어 안 해. 이렇게 하면은 너 암 걸려. 뭐 그래도 잘 안 한다마는 담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위험에 민감하더라. 자, 마지막입니다. 와, 숨차게 달려왔는데 3분 남았네. 자, 이게 또 QR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하냐면 차별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갔더니 퇴직금 지급 배수가 3배수, 2배수. 몰라요. 우리 가서 퇴직금 이야기를 했더니 재신증가로 고쳐놨대요. 보니까 3배수, 2배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잘했어요.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죠. 곽세무사님이 할 때는 이걸 갖다가 2배수 말고 뭐 2.4배수, 2.5배수 해도 초가 별로 없잖아. 초가 나더라도 연초에 퇴직하면 되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고 그냥 전체에 대해서 2.2배수를 하자. 그랬더니 퇴직금의 규모가 15억에서 24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앞에는 한도가 1억 2천이 남아요.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은 상해 처분은 없어요. 근데 더 높이고 싶다라면은 결국은 급여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배수를 바꿔볼 것이냐 하니까 연평균 급여가 3억일 때 나는 이 한도 초과가 3억이 되는 배수를 한번 찾아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한도 초과 3억이 나왔다는 것은 올해 말을 딱 정리해서 내년 초에 퇴직을 한다라면은 1년 급여 더 받는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남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표님, 제가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누가 8억의 대표님의 퇴직금을 도둑질한 거예요? 뭔 소리냐? 이게 재승인이 아니냐? 아니, 법은 이렇게 하고 한도를 계산할 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자, 뭐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는 왜 이런 걸 했냐면은 교육은 싹 다 지금 지도사님들도 계시죠, 두 분. 근데 이걸 직접 안 해보면 사실은 몰라요. 이야기는 들어도. 그래서 제가 교육을 들으면은 각세무사님 교육이든 여러 그 사례 교육이든 들어보고 그 숫자를 다 계산을 해봐요. 엑셀로 하든 계산기로 하든 법원에서 해보고 특히 소득 포트폴리오 지금 말씀은 잘 안 하지만 연초에 오랫동안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 그렇겠지가 아니라 저도 엑셀을 옮겨봐요. 이 회사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지 해봐요. 그러다가 내가 뭐 괜찮다라면은 이 방법으로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안 해보고는 이것을 판단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리고 연초에 했던 이제 보험세법 해설 이게 한 6페이지, 5페이지인가 될 거예요. 3번을 들었어요. 처음 이해가 안 가요. 뭐 보험쟁이가 보험이 이해가 안 됐어요. 비과세. 그런데 3번을 들으면서 이렇게 각주를 달아보고 노트를 해보고 그래도 잘 안 돼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이런 경우 나중에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뭔가가 구분이 가고 그러면 이게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배워서 남주는 게 많겠지만은 배워서 솔직히 나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솔직히 교육 이런 것들이 넘치고 자료도 넘치는데 내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내게 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좀 몸에 익혔으면 좋겠다. 여전히 저도 100개를 언제 깰지 모르겠지만 몸에 익을 날이 있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장에 계시든 아니면은 방송으로 들으시던 이 내용을 QR로 보시다가 아니면 필요하다라면은 자료 아까 말씀대로 풀 세트를 당일 배송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혼자 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영상편 찍고 하는 게. 그래, 해성사업단의 박순굴 팀장이 그래도 자기 일이 아닌데도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포항의 해성사업단에 근무합니다. 혹시 아는 지인들이 경북 그 일대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 편하게 돌아가시죠. 이상입니다.